300억 대작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영화 마이웨이가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형 블록버스터 제작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스포츠한국 안진용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이웨이의 흥행이 좀 부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의 성적 어느 정도인가요? 네, 마이웨이는 지난 9일까지 약 200만 관객을 모았는데요. 네. 보통의 영화였다면 결코 나쁜 성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순수 제작비 280억 원을 포함해 마케팅 홍보 비용까지 포함하면 300억 원이 넘는 제작비가 투입된 작품임을 감안하면 초라한 성적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 마이웨이는 국내 흥행만 따지자면 1000만 관객을 모아야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는데요. 지금의 추세라면 설 연휴까지 상영해도 300만 관객을 동원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개봉된 미션 임파서블 4는 일찌감치 600만 관객을 돌파했기 때문에 마이웨이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지고 있죠. 예, 사실 기대를 많이 모은 작품이었는데요. 이렇게 마이웨이가 부진한 성적을 받아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우선 스케일에 비해 스토리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 사실감 넘치는 전쟁 장면이 뛰어나다는 것에 이견을 하는 관객은 많지 않은 반면 전반적으로 이야기가 밋밋했다는 의견이 줄을 이었습니다. 장동건과 강재규 감독이 손을 잡고 전국 관객 1200만 명을 모았던 태극기 휘날리면은 전쟁을 뛰어넘는 형제애가 큰 감동을 줬는데요. 마이웨이 속 한국과 일본 청년의 우정은 관객들의 공감을 얻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긴 러닝타임도 문제였는데요. 무려 2시간 30분이나 되는 상영 시간을 짜임새 있게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루하다는 관객도 적지 않았습니다. 예, 이 영화가요, 한중일 합작 영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외한 중국이나 일본에서 흥행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요. 예. 판빙빙의 출연 분량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예. 실제로 영화를 본 많은 관객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판빙빙 분량의 필요성에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일본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는 명사수 쉬라이를 연기한 판빙빙의 출연 분량은 10분 남짓한 정도입니다. 게다가 스토리 전개상 꼭 필요한 부분도 아니었는데요. 중국 시장을 의식해 쉬라이란 배역을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들게 합니다. 하지만 판빙빙이 중국 소속사를 통해서 마이웨이의 10% 정도의 제작비를 투자한 것을 감안하면 판빙빙이 적은 출연 분량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등 홍보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마이웨이 외에도요, 최근에는 이렇게 스케일이 큰 대작 영화들이 줄줄이 좀 외면을 받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지난해 중반에 개봉됐던 영화 고지전 그리고 7광구도 모두 150억 원 안팎의 제작비가 투입된 대작이었는데요. 네. 때문에 제작사와 배급사뿐만 아니라 관객들의 기대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각각 230만, 290만 관객을 모으는데 그쳤는데요. 7광구는 국내 최초 3D 블록버스터라는 이유로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게다가 주인공을 맡은 하지원이 드라마 시크릿 가든 이후 첫 복귀작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모았는데요. 역시 다양한 볼거리에 비해서 스토리가 빈약하다는 이유로 혹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우 고수 신하균이 주연을 맡은 고지전 역시 실감나는 전투 장면에도 불구하고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데는 실패했죠. 예, 그런데 또 이렇게 스케일이 큰 작품들, 영화뿐만이 아니라 대작 드라마들도 외면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네, 요즘 배우들의 몸값뿐만 아니라요, 다양한 소재를 다루다 보니까는 이런 드라마, 영화의 제작비도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투입 대비 소득은 변변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전쟁을 다룬 로드 넘버원은 한 자릿수 시청률에 머물렀고요. 아이리스의 후속작으로 화제를 모았던 아테나 전쟁의 여신 역시 별다른 화제를 모으지 못하고 평작으로 남았습니다. 대형 사극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인데요. 개백, 김수로 등이 많은 제작비를 쏟아부었지만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제작 과정에서 많은 기대를 모으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관객들에게 이렇게 외면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예, 볼거리만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국내 작품뿐만 아니라 각종 미국과 일본 드라마 등을 접한 대중들의 눈높이와 기대치 또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대중들은 덩치를 키우기보다는 내실이기 한 작품을 오히려 선호하고 있죠. 지난해 영화 써니, 완득이, 도가니 등의 성공이 이를 대변하는데요. 세 작품 모두 큰 제작비를 들이지 않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짜임새 있는 이야기로 관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결과 15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도가니의 경우 4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모아서 1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현상들이요, 앞으로 이 대작 영화들이 제작되거나 이렇게 관객들에게 다가가는데 조금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겠군요. 네, 이런 움직임은 이미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데요. 예. 배우 조인성은 당초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을 연출한 박광현 감독이 메가폰을 잡는 권법으로 컴백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18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제작비를 확보하지 못해 제작 일정이 지연되자 결국 조인성이 하차하게 됐죠. 이 작품 외에도 100억 원 이상의 제작비가 투입되는 몇몇 작품이 기획 단계부터 위기에 봉착했는데요. 국내 최대 배급사인 CJ 엔터테인먼트가 한국형 블록버스터 제작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마이웨이와 같은 대작이 만들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올해는 이렇게 대작 영화를 볼 수 없나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이미 촬영을 마친 영화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타짜, 전우치 등을 연출한 최동훈 감독이 만든 도둑들과 배우 설경구, 손예진이 주연을 맡은 타워 등 100억 원이 넘는 제작비가 투입된 대작도 지금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예. 입대한 비가 출연하는 비상 태양 가까이 역시 현재 후반 작업 중입니다. 이들 영화의 흥행 여부에 따라서 주 한국형 블록버스터 제작 환경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영화의 엄청난 스케일이나 제작비 등이 흥행과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봐왔습니다. 앞으로는 관객들의 발걸음을 저절로 극장으로 향하게 만들 수 있는 웰메이드 영화들 더 자주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해보면서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한국 안진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